안녕하세요. 두각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이 첫 발자국이 의미심장하게 좋은 결과 끝까지 유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동고 일단 수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제 슬로건은 그래요. 무조건 친절하게 그리고 무조건 독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붓자가 저희 슬로건이고요. 현재 두각학원 강남대성 그리고 대성 마이맥에서 수능 모의고사, 캐치 모의고사를 온라인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입시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입시 실적은 이제 제가 어쨌건 할 수 있는 어필이기 때문에 1차 합격자 설명회 때도 잠깐 했었지만 해보면요. 이게 뭐 연대 의대, 이제 고대 의대에 합격한 친구들, 그다음에 요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친구, 그다음에 서울대 이제 정예에 합격한 친구가 있을 거고 서울대 경영 합격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서울대 경영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게 연대 이제 치대, 경희대 의대, 서울대 수의대에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경희대 의대를 진학을 했고 현재 제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합격증 쭉 얘기가 되는 거고 중앙대 같은 케이스는 수학과학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의대를 수학과학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고 애들이 이제 수능까지 좋은 결과 잘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친구는 문과이지만 선택 과목을 미적분으로 해서 이제 수능으로 서울대 경영을 합격한 친구입니다. 이제 합격증 역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방금 보여드렸던 친구들은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조교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솔직히 자랑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동안의 과정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앞서 나가는 선택 신센 수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중동고 합격자반은 다음 주 목요일 화목부터 출발하고요.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월금이에요. 이제 겨울 방학 때는 화목이지만 학원에서 솔직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화목보다는 월금이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라고 얘기해서 3월부터는 월금이에요. 그래서 요점 얘기를 드린 거고 오후에는 모든 요일에 클리닉이 있는데 물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잠깐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방학 기간에는 다른 수업들도 깔려 있기 때문에 밤늦게 심야 클리닉을 하기보다는 낮에 클리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후 시간에 클리닉을 참여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요 시간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가르쳤던 친구들 조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중농고 일단 이제 올해죠. 올해 2024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중간고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은 객관식 70점, 단답형 15점, 서술형 15점 해서 14, 3, 3의 구조이고요. 자, 특기사항이 있다라면은 일단 최상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평균 점수는 70점대, 그리고 1등급 컷은 1개입니다. 그래서 94.7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최상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변별력을 가른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식 맨 마지막에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단답형 마지막 문항, 서술형 마지막 문항, 요 정도가 변별력을 가르는 우리가 이제 평균 점수 혹은 친구들끼리 해서 경쟁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요거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객관식 맨 마지막 문항은 객관 14번이 2023년도 기출 20번과 거의 같습니다. 숫자 변형이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유의미하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다시 두 번째가 과거에는 자 2023년도도 있고 2022년도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2차 함수 킬러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2024년도에는 2차 함수가 킬러 문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뭘로 판별이 됐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대수라고 얘기를 하죠. 식을 작성을 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변별을 가른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물론 해마다 킬러 문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2025년도에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자, 이제 분필을 원래는 적고 싶은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자, 평균이 70점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1등급 컷은 4%다라고 했을 때는 94.7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균 점수를 받으면 몇 등급이죠? 5등급이에요, 원래. 그죠? 평균 점수를 맞으면 5등급이에요. 근데 개정교육 과정에선 그러면은 평균 점수를 맞으면 몇 등급이죠? 3등급이에요. 똑같아요, 퍼센트지가. 그러니까 5등급의 퍼센트지가 60%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평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60%가 3등급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1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퍼센티지가 늘어난 건 맞아요. 우리가 10%다라고 얘기할 거고 2등급이 34%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은 등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목표를 지향을 하면서 가는 게 맞고요. 틀리는 요소 혹은 공부를 하는 요소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가 1차 설명회 때도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분명히 올해 1학년 학생들이 과거 기출을 안 봤을까라고 하면은 봤어요. 한 번 봤을까? 아니에요. 한 3번, 4번 봤을 거예요. 2024년, 2023년도 기출 문항을 수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틀려요. 오답노트 안 풀었을까요? 풀었어요. 틀려요. 왜 틀리지? 라고 본인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틀려요. 그러면은 사실은 뭔가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그래요. 객관식이 있고 단답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다라면은 각각의 수업에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객관식은 자, 풀이에 대해서 쇼커 풀이. 그러니까 학생이 무조건 해야 되는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들이 약간 약간 와닿는 방식이다라면은 쇼커 풀이가 공식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쇼코풀이를 1차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다가가야 되는 게 맞고, 역시 단답형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서술형 문항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을 바라보더라도 객관식 13번 복소평면을 풀면은 한 5줄 하면 푸는 것 같아요. 객관식 4번은 과거 기출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나서 서답형 3번, 단답형 맨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리고 서답형 6번을 바라보시면은 생각보다 쉬워요.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해 중간고사는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올해 시험 중에 어려웠던 시험은 딱 한 번이었어요. 근데 방심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평균은 70점대고 1등 컷은 1개예요. 물론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입학하는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1등급을 목표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2개까지는 커트라인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뒷부분을 얘기 드리기보다는 여기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교육과정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이 이제 과거하고 약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스피드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렇다라는 거고, 중등고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의 스피드가 약간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물론 수능하고 내신을 둘 다 잡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달리다가 혹은 너무 빨리 달리다가 놓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평균은 70점대인데 이 친구들이 과연 기출을 한 번, 두 번, 세 번 안 풀어봤을까? 학교 부교재가 올림포스고 강남권 내신 기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풀어봤을 건데 왜 이런 차이가 이제 나타났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유 이씨 그리고 꼼꼼하게 뭔가 다가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은 모조리 다 전략이 다를 거예요. 모조리 전략 다르게 잡고, 제가 할 수 있는 바는 그래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사실 수학 강사 경력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소통, 그다음에 공감,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피드백 요거는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피드백하고, 그러니까 뭔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얘는 어차피 점수가 안 나올 거고 못 따라갈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자. 못하는 애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중에 가면 애가 그냥 나가도 상관없어 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시선을 줄 거고 계속 눈을 맞추면서 이 친구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한 명 한 명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쏘아붓는다라고 생각하지, 그냥 한 명의 이 강의실을 채우는 구성원이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바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단순하게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해설지를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중동고 기준이 그래요. 학생이 할 수 있는 좋은 풀이, 그리고 학생이 해야 되는 풀이가 있어요. 객관식과 단답형과 서술형에서 전략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이제 중동고 기출을 쭉 찾아보면은 2017년도에 보면은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제 교육적 유사 변형으로 나왔던 문항입니다. 근데 일단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평가원에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접근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 맞아요. 우리 수학 이제 공통 수학에 보면은 당장 경우의 수가 이제 1학기입니다. 그쵸? 교육 과정이 달라졌어요. 1학기에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교육 과정에서 접근하는 바도 있지만 접근할 때 처음부터가 아니라 가운데부터 접근하면은 좋다라는 게 있어요. 솔직하게 이 문제가 그 강남권 내신 기출 찾아보면 꽤 있어요. 중동고 2017년인가 2016년이에요. 근데 해설지가 보면요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어머니들이 나중에 중동고 내신 기출 찾아보시면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해설지. 근데 안 알려주는 풀이가 있어요. 공식을 대입하면은 두 줄이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공식을 대입하면은 두 줄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냐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설지를 이해하는 공부는 생각보다 아예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니지만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답답하면 해설지를 넘기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거보다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좋은 풀이, 그리고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되는 풀이가 있다는 거고, 물론 서술형에서는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풀이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객관식 13번 문제고, 요거는 복소평면으로 풀면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x좌표 y좌표를 실수분 허수분해서 원을 그려놓고 출발하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풀인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아마 그 풀이를 몰라서 틀렸을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객관식 14번 문항,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2023년도 기출에서 서술형 맨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항이고 풀이도 완전하게 똑같아요. 근데 많이 틀려요. 객관식 맨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틀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풀고 해설지를 보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신센즈 팁이다라고 해서 옆에다가 제가 다가가는 풀이를 적어줍니다. 제가 팁이다라고 해서 제 풀이를 옆에다 적어주고, 솔직하게 수학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암기를 요구를 합니다. 암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다가가면은 어느 순간은 구조가 보이고, 구조가 보이면은 확실하게 문제를 체화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요령도 생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여전히 할 겁니다. 자, 나머지 문항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단답형 3번,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맨 마지막 문항인데, 이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 자연수 조건이 있고 11, 11, 그쵸? 13, 13, 15, 15 구조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조에 관해서 묻고 있는 문제고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답지를 보면서 하는 풀이는 좋지 않고,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피드백을 안 해주고 있으면은 틀려요. 솔직하게 틀립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게 서술형 맨 마지막 문항인데, 요거는 높은 차수를 낮은 차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고, 어찌됐건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다만 계산이
조금 있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 과에 관한 팁은 저는 팁으로 다 제시를 할 겁니다. 계산을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이게 뭔가 꼼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수가 아니에요. 구조고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라는 게 제 수업입니다.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방금 네 문제를 보여줬는데 네 문제를 다 틀리더라도 점수가 사실 78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 평균 점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네 문제에다가 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라보세요.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만 잡아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동고 합격자반 수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개념 40%, 문풀 60%의 구성입니다. 자, 심화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념 설명, 문제에 대한 팁,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푸는 수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의미가 있고 중간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푼다라는 게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 다 체크할 수 있도록 20%, 30%, 50% 난이도로 한번 잡아놨고요. 자, 과거 이제 부교재가 올림포스였어요. 물론 올림포스 자체는 쉽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에서는 모든 문제를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엄선 문항, 그 다음에 중동고 식개념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이 유사 변형으로 조금씩 나와요. 제가 올해랑 작년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쭉 이제 모임에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중동고에서 좋은 등급이 나올까를 한번 선생님이랑 얘기했어요. 공통된 얘기. 자, 일단 3등급 올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등급은 이제 내년에는 이제 2등급이겠죠. 2등급 내년 기준으로는 2등급을 목표로 했을 때는 강남권 내신 기출을 주구장창 풀리면은 어쨌든 나올 것 같다. 강남권 내신 기출을 주구장창 풀린다. 계속 무한 반복. 물론 알 때까지. 알 때까지. 그러면은 나올 거다. 선생님들 모아놓고 제가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모임에서 이제 같이 토론한 얘기입니다. 그럼 1등급은 어떻게 하면 나올 것인가? 모의고사 문항도 있고 창의력 문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머니들 이제 아버님들이 생각하기에 예전하고 비했을 때 수학 문제량이 확실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친구가 구조면 구조, 쉬우면 쉬운 거, 어려우면 어려운 거, 고난이도 창작 문항까지 모의고사 문항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 있는 좋은 문제들까지 다 완벽하게 소화하면은 1등급이 나옵니다. 다시 2등급 내년 기준이에요.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강남권 내신 기출을 주구장창 풀리면은 2등급 나와요. 다만 1등급은 거기다가 플러스 요소가 있다. 그럼 그 우리 플러스 요소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관한 거는 저도 계속 노력할 거고 우리 친구들도 계속 채워줄 부분입니다. 하고 나서 어찌됐건 객관식 14, 단답형 3, 서술형 3 이제 중동고 기출 구조가 있어요. 과거 기출이 유사 변형되어서 나옵니다. 과거 기출 또 나올 거예요. 분명해요. 나올 거고 근데 그냥 풀어라가 아니라 다가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고 우리는 중동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걸 꼼꼼하게 체득을 할 거다. 제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총 실전 모의고사를 몇 회 돌렸는지를 어젯밤에 한번 체크해 봤어요. 1년 과정 동안 120회가 돌아왔어요. 1년 과정 동안 120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년 과정 동안 실전 모의고사는 120회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서 중동 실전 모의고사 확실하게 체크할 거고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 많이 푼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안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많이 풀길 기대하면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까지 다룰 텐데 다만 공통수학 2에서는 앞에 있는 집합명제는 시간상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15회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공통수학 2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도형과 함수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15회인데 공통수학 1하고 2를 전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뻥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확실하게 컨셉을 잡아서 테마별로 진행하겠다라는 게 제 수업이고 문제의 구조 이해, 발상의 습득 및 체화
확실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완성시킬 거고, 저는 학기 중에 팀 채팅방이 있습니다. 팀 채팅방은 학부모님, 저, 그리고 학생 단 3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요. 휴대폰 하나밖에 없어요. 휴대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꼼꼼하게 소통과 관리를 신경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기 중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 방학 때 클리닉에 이제 참가를 하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고 입시 시간과 퇴실 시간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클리닉 평가지 전달됩니다. 관리에 관해서는 한 번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일반성, 특수성 모조리 다 할 수 있는 거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 내신 기출, 아까 얘기했어요. 강남권 내신 기출을 주구장창 풀리면은 어찌됐건 2등급은 나올 것이다. 다만 1등급은 거기다 플러스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동급 안에 색깔이 있다. 중킬러 심화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의 전략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필연적인 논리가 필요한 게 맞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쏘아 붓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과 같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늘 학생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